자, 419페이지 4번 봅시다. 4번이 뭐가 나오죠? 지번. 자, 지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간다는 걸 여기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봐봐요. 자, 제적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제적의 3요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공부, 등록. 자, 토지 등록 단위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지, 그렇죠? 자, 필지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는 양입지, 그렇죠? 그럼 필지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이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이 끝나면 면적이 끝나면 경계, 순서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페이지, 자, 419페이지죠. 자,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번에 대해서 우리 개념 법학이니까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립이 필요해요. 그럼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여기 369가 있고요. 369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지번이죠. 자, 토지에 뭐를 붙였죠? 번호를 붙였죠. 그래서 번호. 그러면 지번이란 읽어볼래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줄에 가서 줄 한번 딱 끊어봐요. 자,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 거기에다 줄 쳐놔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 그래? 안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별표를 딱 5개를 딱 해놓으라고. 지번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뭐예요? 필기 방법,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을 천천히 배우라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해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369. 이걸 본번이라고 그래. 본번. 이걸 뭐라고 그래? 다시 읽어봐요. 본번. 이걸 뭐라고 그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야.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하죠? 다시. 이거는 다시로 표시하지만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고. 읽어봐요. 369의 1. 그렇죠. 자, 본번으로 구성되는 것을 단식이라고 그래. 단식 지번. 이거는 복식 지번. 그러면 우리는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혼합 복식도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번 앞에다 산자를 붙이면 뭐예요? 그때는 뭘로 표시해준다? 임야대장, 임야대에는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는 거.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끊어봐요. 자, 임야대장이 등록된 숫자 앞이에요, 뒤에요? 앞 줄 쳐놓고요. 산자예요, 임자예요? 산자를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밑줄을 딱 끊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자,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에는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 자, 과거에는 산자를 임자로 고쳐서 많이 장난쳤고요. 이제 임을 임이라다가 뭐예요? 앞을 뒤로 우려먹어서 뒤로 우려먹어야 돼요.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X죠.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A적으로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숫자 앞에 뭘 표기한다? 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무슨 표시로 연결하죠? 다시 표시. 그러면 다시 표시 밑에다 줄 한번 딱 끊어놓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 자기가 딱 할 좀 붙여놓으라고.
의라고 읽는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 요거는 복식. 우리나라는 그러면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된다. 거기까지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읽어 두셔야 되고요. 자, 3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다 줄 한번 다 끊어봐요. 방법에다. 자, 우리가 이제 방법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집을 이제 집신 순서대로 집안을 부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집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부여해 들어가네. 뭐 같아요? 뱀이 기어가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뱀사자를 써서 읽어봐요. 뱀사자고. 그러면 사행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저 진행 방향에 따라 물려서 행강편 딱 쳐놔요. 사행식 사자, 기우식 기자, 그 다음에 단지식 단자. 읽어볼래요? 첫째 떠서 사기단. 그렇죠? 사기단. 그러면 사행식은 뱀이 진행하죠.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불규칙. 그럼 살을 좀 붙여요. 불규칙. 자, 불규칙. 자, 사행식은 그러면 농촌 지역으로서 불규칙이라고 딱 살을 좀 붙여놓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짝수. 그러면 한자로 쓰면 요거는 홀기, 요게 짜고. 그래서 읽어봐요. 기우식. 그래서 기우식이라는 것은 홀수 짝수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시가지 지역. 그럼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적이겠죠. 그러니까 기우식이라는 것은 홀수 짝수로 가는 거야. 자, 단지식과 관련돼서 자, 블록식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단지식. 우리가 이제 자, 몇 단지 가죠. 그래서 단지식.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식이다?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그러면 따봐요. 첫째 따서 사기단.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가서 부여 단위. 그러면 부여 단위와 관련돼서 무슨 단위가 있어요? 읽어볼래요?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도엽 단위법.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을 때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공통점. 그래서 부여 단위의 다른 분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법에서 요 지읒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읒. 자, 지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역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자, 지읒을 생각하면 오래오래 간다고.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을 때 채택하고 있는 게 무슨 단위다? 지역 단위법이야. 그러면 도엽 단위법과 관련돼서 반대 해석하면 돼요. 반대 해석하면 좁은 지역 반대말은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그러니까 무슨 단위예요? 도엽 단위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면 근데 시험엔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거진 출제가 안 돼.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부여 방법 정도는 한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본 이치와 다른 분류에서 기본 이치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이거는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책을 읽을 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자, 북서 기본식, 북동 기본식, 공통점은 기본. 그래서 기본 이치별 분류.
근데 이제 기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기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봐요. 거기. 자, 기본 이치에서 기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남산 많이 들어봤죠?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남자가 무슨 남자 같아요? 남쪽 남자. 자,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어역과 직역이 있어. 자, 그러면 직역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산, 이게 남산이거든. 근데 요때 남자는 뭐예요? 직역을 하면 안 돼. 이 남자라는 것은 뭐예요? 앞이라는 뜻이야. 어역을 하게 되면 앞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지방 쪽으로 나가면 남부역, 북부역이 있죠. 남부역은 뭐예요? 정문, 북부는 뒷문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통화를 할 때 남부역으로 와라 그러면 뭐예요? 정문으로 오라는 뜻이야. 자, 우리가 예각으로 갈수록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거든. 그러면 1번 출구는 뭘까요? 정문이죠. 그러면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남부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북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앞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앞. 근데 요 남산과 관련돼서 의역을 하게 되면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왕과 관련된 거야. 왕. 자, 일반 서민이 살 때는 뭐예요? 앞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왕이 살 때는 남산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경복궁 앞에 뭐가 있어? 경복궁 앞에 남산이잖아. 그러면 경주에 가도 남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것은 왕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서민들이 살면 앞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조하시면 아주 좋고요. 근데 요 기자와 관련돼서 기자라는 것은 여기는 이런 알기가 돼. 그래서 요 꼬리표를 붙여요. 바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 직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이 되죠. 동서남북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불러볼래요? 북부. 자, 북쪽이죠. 읽어봐요. 고가 뭐예요? 옛날 말로. 자, 북쪽에서 부는 바람 뭐라 그래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 찼고 매섭다 그래서 노바람. 자, 동쪽에서 부는 바람 새벽에 불죠. 그래서 새바람이라고 그래. 새바람. 자,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바람이라고 그러죠. 자, 서쪽에서 부는 바람. 더 시원한 바람 또 그거 하려고 그러죠. 한이바람이라고 그래. 한이바람. 한이바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넙새바람. 어니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넙새바람이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넙새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넓혀봤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반대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것, 이걸 북서 기본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지번을 시작할까요? 자,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것, 이게 무슨 기본식이다? 북동 기본식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한번 봐볼래? 그럼 북서 기본법 찾았죠. 그러면 저희가 살을 좀 붙여요 이제. 자, 북서쪽에서 어디로? 화살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맺는 것, 이게 바로 북서 기본식이고. 자, 북동 기본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시작하죠?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마무리 짓는 거죠?
남서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이걸 북동 기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줄 거나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어. 북서 기본식. 자, 아라비아 숫자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살을 좀 붙여봐요. 자, 영어 문화권, 한글 문화권, 한글이라고 써요. 자, 북동 기본식은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그러면 북동 기본식일까요? 북서 기본식일까요? 북동 기본식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박스 밑에 한번 봐볼래요? 우리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북서 기본법, 그 다음에 도엽 단위법, 그 다음에 사기단. 이렇게 이제 살을 자기가 스스로 붙여서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자기 걸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사기단. 그러면 부여 단위별 분류로서 도엽 단위법. 그 다음에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 이렇게 이제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우리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찾았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에 대한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잘 암기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요? 맨 위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적어봐요. 자, 기억력이 일주일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고. 모든 토지. 또 다 까먹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지침을 딱 해놨어.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 이걸 반드시 숙지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전주에도 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처럼은 이렇게 이제 자, 기본을 잡아놔. 그러면 요거는 뭘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국정주의. 자, 이념을 딱 정해놓은 거야. 이념. 자, 지적소관청은 여기는 실무죠. 실무. 자, 실무라는 거야. 실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게 작년에도 2.5점짜리 간접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자고.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념은 읽어봐요. 지적국정주의.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이제 앞으로 줄쳐를 딱 이렇게 써놔요. 자, 직권 등록주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는 뭐가 있어요? 여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죠? 그러면 지번은 누가 정할까요? 지번은 누가 결정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요거는 무조건 지침을 딱 마련해 놔야 돼요.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거는 무슨지? 지적 국정주의. 요거는 직권 등록주의. 요렇게 이제 머리에 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활용해 먹어서 그러면 1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자, 1번의 지번 부여 원칙.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줄 한번 닦아놔요. 자, 지번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따로 줄잖아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그 밑에 기준이라고 써요. 기준은 자,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순차적으로 부여돼. 지번 부여 지역은 거기에다 줄잖아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기본식일까요? 북서 기본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믹싱이 된 거예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지번 부여 지역의 북서 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서 기본식.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봐봐요.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어때?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 그죠? 자, 읽어볼래요? 저 지번이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가 틀렸죠. 그러면 또다시 봐봐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결정한다. OX, X.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문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까요? 자, 시험은 또 이렇게 나와요. 쓸 필요 없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OX, X.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쪽. 맨날 모의고사 출제되는 거거든.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이제 해요. 자, 지번은 그러면 지적소관청 행강편 딱 전화요. 키워드 이제 잡아서.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행강편 꺼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게 바로 정리정돈이야. 그래서 거기 세 군데가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딱 잡아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그러면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요. 자꾸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계속 알아봐요.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볼래요? 또 그런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결정한다. 어때? X.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틀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전환 이거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번의 개념도 배웠고, 지번의 표기도 배웠고, 지번의 부여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지적소관청이 되어버린 거야. 자, 지적소관청이 돼서 자, 신규 등록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가로 2번에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오늘은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이제 점차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형광펜을 저 묻히면 나중에는 책이 온 사방이 칼라판이 돼버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신자 동그라미. 자, 등록 전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놔서 여기에서 이제 합쳐봐요. 등신이네, 등신. 그래서 등신.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해.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착상을 해서 저 이제 외워야 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해. 그래서 등신. 자, 기준을 말해내. 신규 등록 몇 자예요? 4자. 등록 전환도 4자. 그러면 사례를 4개를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저 빗금 신분이 새로 생긴 땅이야. 새롭게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369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조문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인접 토지가 몇 번이에요? 369죠. 그러면 여기는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붙여요? 369의 1 이렇게 해봐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369죠. 그러면 여기 새로 생겼어. 그러면 원칙이 뭘까요? 369의 1이라는 거야. 근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무원이 주사해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지번이에요? 최종 지번이야. 그러면 최종 지번일 때는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이 아니라 다음 번번으로 얼마로? 370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하라 이렇게 조문에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가 369야. 원칙은 뭐예요?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원칙은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장에 자,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지역에 700번이 마지막 번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줘. 그러면 마지막 번번이 몇 번이에요? 700.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죠? 701번으로 부여해 주는 거야. 701번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369-1234야. 34예요. 그러면 원칙은 여기에다 뭘 붙여야 돼요? 369의 1235로 부여해 줘야 돼. 근데 여러 필지로 나눠졌을 때 만약에 이게 최종 번번이라면 몇 번으로? 370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 여러 필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 자, 봐봐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등신이죠. 원칙 읽어봐요.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지번?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뭐예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임적 토지의 번번의 부분 줄 찾아봐요.
자, 줄 쳐놓는 것은 딱딱 줄만 쳐놔요. 자, 다음 각경우. 자, 7번 부여제의 최종 번번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자, 다음 순번부터가 들어가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렇게 줄 쳐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가서 뭐가 보여요? 최종 집안 줄 쳐놔봐요. 자, 이번에 멀리 떨어져 줄 쳐놔봐요. 그러면 3번에 여러 필지 줄 쳐놔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 최종 집안에서 채자에다 행강편, 멀리 떨어져 멀자 행강편,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여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애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채멀여. 자, 채자가 뭐라고요? 최종 집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읽어봐요. 채멀여.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어때요? 등신. 자, 신규 등록 몇 자? 네 자. 상상을 나래를 펼치라고요. 등록 전환 네 자. 그래서 네 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한 필지는 원칙이고 세 필지는 A야.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채멀여. 채가 뭐예요? 최종 집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니까 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출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그러면 가로 3번 읽어봐요. 번할 가로 4번은 합병, 가로 5번은 도시개발사업지역 찾았어요? 야,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코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얘를 샘플로 하나 잡아둔 거고, 그러면 오른쪽 가서 421페이지 5번을 한번 봐봐요. 자, 5번에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번 변경.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369야. 369를 이렇게 999번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요. 지번 변경. 자, 지번은 누가 결정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아까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 변경을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하게 되면 뭐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뇌물이 가능할 상황이 처잖아. 그렇죠? 내가 자 999번이 지번이 좋으니까 이거로 부여해 주세요. 그럼 부여해 주나요? 돈 주면 부여해 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예요? 참 대단하죠. 마포에 뭐 국회의원 있죠.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 그렇죠? 누구예요? 아버님이 노자 성자 한자야. 그래서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승계를 받았어요. 그 아들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집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했더니 6천만 원 따발이, 6천만 원 돈 따발이 5따발이 있죠. 얼마예요? 어떻게 집에다 30억을 현금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 뇌물을 주면 999번으로 방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뇌물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날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번 변경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기억해 줄 게 있어요. 그러면 지번 변경을 할 때 지적소관청이 권한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줄 한번 더 아까나봐요.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진 지번 일부 전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때 그게 행강편잖아요. 시도지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X야.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 맨 밑에다 421페이지 맨 밑에다 하나 써봐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시도지사 승인 검은 걸로 딱 써서 검은 걸로 딱 써라고요. 검은 걸로. 검은 볼펜으로 딱 써서 자, 시도지사 승인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 두시라고. 자, 다음 과목은 어때요? PPT로 하니까 쓸 것도 없죠. 남는 것도 없어. 자, 그런데 이게 참, 이 PPT가 참 그래요. 화면에 띄워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써보지도 않으니까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뭐예요? 작년 올해까지는 반반이야. 자, 뭐 PPT를 활용해 달라는 것은 끝까지 뭐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활용해 주고요. 직접 자기가 써봐야 돼. 써봐야 돼. 저도 뭐라는 거예요? PPT 띄워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살짝 설명할 수 있는데 본인은 또 쓸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장단점이 있더라고. 장단점이. 자, 강의 보기는 동영상 인강으로 보기는 참 좋아요. 깔끔해요. 근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정리정돈을.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밑에 정리를 딱 해놓고 검은 걸로 썼죠. 쓰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암기를 좀 하라고. 읽어봐요. 요거 동그라미 반 읽어봐요. 지즉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검은 걸로.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외워야 되니까 요거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행강편을 딱 꺼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정리정돈을. 그러니까 오늘은 첫째 정리정돈. 11월달은 정리정돈을 어떻게 깔끔하게 자기가 할 건지 키워드를 잡아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 우리가 약속키를 하나 만들어서 읽어봐요. 반지즉.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잡아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지번 변경과 축적 변경은 지적 소관청에게 맡겨놓으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요건을 강화 완화. 강화를 시키는 거다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앞으로 요 4개는 단골 메뉴야. 그러고 나서 요거는 영원한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표 5개를 해놓고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외워보자고요. 뭐라고요? 반지즉. 다시요. 반지즉. 반이 뭐예요? 반출, 예적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봐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999로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의 특징은? 읽어봐요. 청량 X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량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어. 왜? 경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다시 읽어봐요. 반지즉. 그러면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OX.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승인.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이제 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지즉.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첫자 따서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자기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 준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도지사 승인 우리 약속을 했어요. 반지즉. 단위 뭐예요?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그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래서 읽어봐요. 반지즉. 이렇게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몇 필지? 네 필지. 자, 네 필지. 자, 합병을 시켜봅니다.
합병을 실길 때 번번에 부번이 있는 걸 지워 남아있는 번번 중에 몇 번이 번번 선순위 집안이에요? 4번. 4번으로 합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몇 개가 없어졌어요? 하나, 둘, 셋. 3개가 없어졌죠. 그걸 뭐라 그래? 6번 읽어봐요. 결번이라고 하는 거야. 결번. 결번이죠. 그러면 가로 열고 선 올려요. 자, 결번이 생길 때는 결번대장이 기록돼. 자,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작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정도 출제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잘 들어봐요. 결번이 생기면 지번대장이 기록해서 영구 버전이다. OX, X.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 결번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 자,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한번 볼래요. 신규 등록 줄 쳐놔봐요.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분할 줄 쳐놔봐요. 자, 지목 변경 줄 쳐놔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분할과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규 등록과 분할과 지목 변경은 결번이 생길 턱이 없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 그러면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는 그럼 80%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달 코스에 가서 또 뭐다 살을 좀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걸 암기하지 않아서는 지번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달 목표는 이거야. 자, 봐봐요. 자,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숙제해 놓은 거야. 지번이란 또 까먹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얼마 주고 까먹어요? 까먹으면 5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몰라서 까먹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자꾸 까먹어. 진짜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2차 과목들은 에어만 까먹고 에어만 까먹고 에어만 까먹고 에어만 까먹고. 그러면 까먹고 에우고 까먹고 메우를 뭘 해야 돼? 자, 몇 번을 에우고 까먹고 에우고 까먹어야 돼? 자기 연령대. 자, 저는 65세입니다. 그러면 65번을 해야 돼. 65번을. 선생님, 저는 뭐예요? 55세입니다. 그러면 55번을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해야 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몇 번을? 연령대로 읽어야 돼. 계속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면 주관식이 아니니까 눈 감고 외워요, 눈 뜨고 외워요? 객관식이니까 눈 뜨고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봐서 익숙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은 그러면 평균이야, 평균. 몇 번을 평균적으로 외웠다 까먹었다 그래야 돼? 25번.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 아무리 공부 하나도 딱 뭐예요? 학원에 몇 년만 다니면 5년만 다니면 그냥 자동으로 합격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면 1년에 뭐예요? 1년에 우리가 몇 번이 반복해요? 5번이 반복돼.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봐봐요. 5, 25.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5년 동안 수업만 들어도 뭐예요? 자동으로 합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을 5번 듣기 때문에 그러면 20번은 자기가 스스로 반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에 예찬가가 있어.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아니라 앉아나 서나. 읽어봐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정도 봐봐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자, 봅시다.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표기와 관련돼서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숫자 앞에 뭐자를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본번 단식 지번, 본번과 부번 복식 지번. 그러니까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 다시로 표시하지만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근데 이제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이거는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의미 정도만 파악해 주면 되고, 부여 단위와 관련돼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던지 단위. 우리나라는 무슨 단위? 도엽 단위법. 그 정도 감만 잡아두면 되고요. 근데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는 워낙 자주 출제돼. 우리나라는 북동이다, 북서다. 북서, 그렇죠. 북서 기본식이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반을 깜맺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 이걸 딱 머릿속에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그래서 등신 원칙 또 까먹었다.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채멀려. 채가 뭐예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기록된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 그러면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분할과 합병은 결번이 생길 때 결번 대장을 기록해서 영구 버전이다. 어때? X.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합병은 결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 그럼 지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80% 정리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자기가 요 기본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살을 약간 붙이면서. 그러면 다음 달 코스에 또 반복이 돼. 반복이 되니까 일단 까먹지 말아야 할 게 딱 하나가 있어. 뭐가요? 개념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개념은 집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다시 집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자, 결번이 생겨면 어디로 발생한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영구 버전. 자, 그러면 지번을 넘겨봐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겠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